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1일이죠. 예. 이 출범한 재외동포청 제주 서귀포시 사수 범도민 운동본부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이제 예. 거기 위원장님을 맡으셨는데요. 예. 이제 오늘 지금 재외동포청을 서귀포에 유치하느냐 아니면 요거를 뺏기느냐 요 관련해서 사실 도민 사회가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이제 오늘은 이 강영식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이 일련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먼저 위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11대 회장을 역임한 강영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 21세기 한중국제교류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3월 21일 재외동포재단이 폐지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중앙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재외동포재단이 도둑질 당했고 제주 도민의 자존심마저 도적질 당했다라는 판단하에 붕괴한 나머지 범도민운동본부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단체 이름이 재외동포청 제주 서귀포시 사수 범도민운동본부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 재외동포청 이전을 두고 뭐 제주도가 아닌 다른 수도권에서 신설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지자체들이 상당한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서울과 인천이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다가 또 뭐 한간에는 뭐 제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기대가 찬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런 와중에 어찌됐던 제주에서 유일하게 이 재외동포청을 서귀포에 유치하기 위한 이 노력들을 지금 상당히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 범도민 운동본부가 이제까지 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불과 시작한 거는 19일 날 이틀 동안에 제가 50여 개 그 단체장님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찾아뵙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러한 사실을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에 이거는 제주 도민들이 다 알아야 될 일이구나, 빨리 알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이틀 뒤 저희 사무실에 50여 분한테 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초빙을 해서 범도민 운동본부 출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1일 날 출범을 하시고 또 최근에 이 규탄 대회도 열었잖아요. 근데 이제 범도민 운동본부 처음 출발하실 때 삭발식까지 예.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도민의 자존심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세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 도적질이라는 발언을 왜 하셨는지. 물건을 훔치는 거는 도둑질이죠. 네. 모르게 물건 훔쳐가는 거는 도둑질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자존심을 훔쳐가는 거는 도적질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의 정치인들이 제주도민한테 알리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게 네.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는 그러한 밀실 야합을 한데 대해가지고 붕괴해가지고 제가 도적질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서귀포에 현존하는 재외동포재단을 이제 중앙 정치권 대표단에서 도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또 말씀하신 공청회 한 번 없이 이제 이렇게 재단을 맞습니다. 폐지시키고 동포청을 딴 데로 옮기려고 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근데 혹시 이 중앙 정치권 대표단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뭐 누가 어떤 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혹시 뭐 들으신 얘기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출범식을 한 이후에 제가 위성건 의원이 개인적으로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이러한 연유 때문에 운동본부를 꾸리게 됐고 운동본부 추진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 위성건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 입장을 좀 어떻게 된 연유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다 끝난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뭐가 다 끝났냐 그랬더니
여야 양당 원내 대표, 네. 정책의장, 정책수석 등 해가지고 3대3 네, 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들 6명이서 만나가지고 그 재외동포 재단을 폐지하고 수도권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그 문서에 서로 합의를 하고 사인을 했다. 그리고 그 위성권 의원 본인도 민주당 정책 수석 그 자격으로 가서 같이 사인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마음대로 사인하냐고. 내가 이틀 동안에 50분의 그 단체장들을 다 만나보고 통화해보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응? 제주도민이 그렇다면은 서귀포 시민이 아무도 모르고 제주도민이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 마음대로 사인하냐고. 좀 강하게 좀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거 재외동포 재단을 주고 다른 기관을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절대 이 재외동포 재단은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 한 30여 분 대화하다가 제가 자꾸 추궁을 하니까 다음 스케줄이 바빠서 뭐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도 못 끝내고 그냥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제주도를 대표해서 유성권 의원이 뭐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유성권 의원님의 생각은 재단을 재단을 흡수시킨 이제 청으로 합쳐지니까 이 청을 다른 데에다가 이전을 하고 그 대신 다른 기관을 제주에 얻어오는 거에 대한 뭐 동의를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인을 한데 그러면은 그 사인을 한 문서에 다른 기관, 제주도로 가져오기로 한 기관이 특정이 돼 있느냐 그랬더니 특정이 안 돼 있대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놈의 재외동포 재단을 주고 다른 기관을 줘야지 가져오는 거지. 그건 잃어버린 거다. 네. 저는 강하게 그렇게 따졌습니다. 근데 뭐 일단 최근에 위성권 의원님이 입장문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 입장문을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위성권 의원하고 만났을 때 이미 물 건너간 일이다. 예. 다른 거 갖고 오기로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언론에 뿌린 입장문에서는 서귀포에 설립하는 게 원칙이다. 나는 그런 주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지. 처음에 얘기했던 뉘앙스는 서귀포에 있는 게 원칙이라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고, 그 후에도 저하고 통화도 많이 했고, 네. 통화도 많이 했었고, 일단 규탄 대회 하는 데서도 제가 서귀포 시민들 앞에서 위성권 의원이 사인했다는 사실을 제가 밝혔습니다. 그거는 위성권 의원이 얘기한 그대로 팩트 체크해 가지고 또 들은 사람도 2명이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운동본부 식구들 2명이 있는데 위성권 의원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끝났습니다. 이미 양당 그 대표단들이 다 만나서 합의가 된 부분이고, 이제는 운동본부를 다른 걸 유치하는 쪽으로 좀 해가지고 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길래, 애당초 운동본부 설립 취지가 재외동포 재단을 지키기 위한 운동본부지 다른 걸 가져오기 위한 운동본부가 아니라고 제가 이런지아에 거절을 했습니다. 출범이 좀 늦은 감도 있기는 한데요. 또 최근에 보니까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럼 제주에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뭐 이 제주 유치를 위한 목소리가 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시점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4월 12일 날이었죠. 그 당정 협의회 하기 전날 제가 급하게 국민의힘 김기현 그
대표한테 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주도민 의사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급하게 보냈고, 그 이튿날 대통령실과 또 외교부, 양당 대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해가지고 총 5통의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제주도에다가 존치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의 그 공문을 보냈고, 심지어는 대통령실 소통실에 그 비서관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의 협박 수준의 문자를, 이게 만약에 제주도에 오지 않으면은 분신을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 네. 심각한 상황이니까 꼭 대통령한테 보고해달라 하는 문자를 제가 보냈고, 개인적으로 제 친분이 있는 그 다른 지역구, 진짜 이 서글프지만은 제주에 3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저 4분한테 제가 읍수하다시피 문자도 보내고 자료도 보내고, 제주도에서 이러한 그 상황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이제 그 보도된 보도 자료들, 네.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다 보내드리고, 좀 그분들로 하여금 좀 중앙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지 발표가 연기가 네, 돼가지고, 신호가 예. 켜졌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일단 이게 유치가 되려면 뭐 온 도민의 이런 대동단결하는 이런 모습도 중요하지만요. 뭐 지금 현재 뭐 오영훈 도지사나 도무한들이란 사실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봐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이 서귀포 이 지자체의 장애 뭐 반응이나 이런 것들 또 이런 분위기는 어떤지. 제가 정말 서글픈 게 제주 우리 오영훈 지사님 하고 3명의 국회의원하고 이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이런 사실을 아느냐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알고 있는 그 도의원들한테도 전화를 다 해봤어요. 도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전을 뭐 동의했다 뭐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사실 자체도 몰랐었고,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도지사나 국회의원들 수준밖에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이성곤 의원 입장문을 내기는 했지만 처음에 당초 위원장님하고 얘기하신 뭐 소위 뭐 물 건너 갔습니다라는 발언하고 좀 일맥상통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3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부 조직법 개편안에 서명하기 약 보름 전에 6명이 만난 겁니다. 여야 국회의원 6명이 2월 14일 날 제가 그 위성권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그러면 6명이 밀실야합을 했던 날짜가 언제냐? 그 합의에 서명한 날짜가.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서명하기 한 보름 전에 2월 14일 날 그 서로 합의를 봤답니다.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조직법 개편안에 서명함으로써 이게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렇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아직 발표는 안 났고 결정된 것도 없는 상황인 만큼 예. 앞으로의 활동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활동 계획과 함께 또 도민들한테 요 부분만은 꼭 이야기해야겠다라는 거 있으면 좀. 저는 그 가장 애석한 게 그 제가 도적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공청회라도 한번 거쳤던가, 도민사에서 아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뭐 다른 뭐 관광청이라든가 뭐 그런 걸 위성권 의원 말 맞다나 위성권 의원이 와서 관광청이나 한국마사회 정도를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이걸 버렸다는 듯이 얘기를 했는데,
오영훈 지사님 말씀도 그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잠깐 봤는데 뭐 더 좋은 걸 갖고 오기 위해서 이걸 버렸다 하는데 왜 버립니까? 이게 관광청이라는 게 지금 이게 승격이 되면은 제주도의 유일한 차관급 청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성은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저희들이 끌어안고 간다는 그 어마어마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거를 제주도의 그 현실이 지금 산업구조의 80%가 다 이 관광산업으로 지배하게 돼 있어요. 750만 재외동포들이 영사 업무든 비자 업무든 이걸 보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와서 그냥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세계적으로 정말 이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또 재외동포청이 여기 있으면은 여러 이 컨벤션 그 국제회의라든가 그 행사들을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주도의 이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소중한 걸 왜 버립니까? 이건 그 제주도지사로서 정말 잘못 판단하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범도민 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미약한 힘이나마 제주도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민들이 다 참여하는 정말 그야말로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적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어필했던 이유는 도민사회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도민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이 도둑질 당한 재외동포 재단을 다시 찾아오고 재외동포청을 서귀포에다 지금 이청사의 규모면은 충분히 재외동포청을 그 소화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거기 재외동포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 MZ 세대들이 지금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고 지금 그 전국 그 혁신도시 10군데 혁신도시 인구 증가율이 평균 한 5만여 명이 돼요. 10군데면은 평균 2만 3천 명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군데서. 서귀포 혁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5천 명이 채 안 돼요. 4,90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지 오지사 그런 맥락에서 네. 재외동포청을 여기다가 유치한다고 제주에 서귀포에 유치한다고 해서 그러면 서귀포 혁신도시가 얼마나 크게 바뀌겠느냐 뭐 요러 그래서 좀 고심이 깊어진다. 뭐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에요. 단순하게 이제 그 직원들로 인한 인구 증가뿐만이 아니고 750만을 보듬을 수 있고 전 세계 그 재외동포들을 다 우리 제주에서 보듬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재외동포청을 이렇게 그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도지사로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던 재외동포청이 이 재외동포재단의 소재지였던 서귀포에 존치가 돼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만나보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